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뭔가 딱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사옵니다. 며칠째 안 풀리던 문제가 있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책에 답이 딱 적혀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내 서비스 상품을 사줄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행운이 자주 있었으면 하지만 그냥 운이 좋았다, 우연이었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우주의 특별한 작동 원리가 그 우연을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행운 같은 우연 뒤에 작동하는 우주의 특별한 원리를 알아보고 그 우연 같은 행운을 더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진짜 우연 같은 행운이 있으셨나요?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하나의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사건과 사람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를 저는 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돌파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한 실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살다 보면 내 깊은 무의식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새로 세우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저와 함께하는 1대1 세션, V의 스위치 온 세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실제 저도 참여했던 어떤 영성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여성분이 문득 사과가 먹고 싶어졌죠. 그래서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과를 주십시오. 그런데 바깥에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맨날 같은 과일만 나와서 사과를 먹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분은 한 참여자를 통해서 그 사과를 얻게 됐고 너무 기뻐하게 됐죠.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요. 어느 날 같은 일행 중에 한 분이 코스장 내에서 어떤 건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과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하나가 아니라 사과 2개를 집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가 아닌 그 여성분한테 사과를 건넸죠. 이분은 그분이 사과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이거 우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집어보면 이 일행은 왜 하필 그 순간 바깥에 나갔을까? 왜 하필 그 순간 건물이 궁금했고 들어갔을까?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짚었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그녀에게 주었을까? 이 4가지 질문이 전부 그냥 그러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사실 양자 물리학적으로는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렇게 말해요. 우주는 고정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정보가 끊임없이 오가는 하나의 연결망이고 그 연결망 안에서 사람과 사건은 정보에 반응해서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우주는 정보장이라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정보와 에너지로 이루어진 장, 즉 필드로 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사실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물망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역시 에너지이고 그 의식이 정보장에 연결된 일부입니다.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듯이 우리 생각과 감정도 파동이 돼서 이 정보장으로 나갑니다. 개인의 의식이 작은 컴퓨터 혹은 작은 기지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주 전체는 그 모든 의식이 다 연결된 슈퍼컴퓨터 혹은 큰 기지국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사과를 먹고 싶다는 의도를 품는 순간 작은 기지국이 큰 기지국의 정보를 전송하게 된 거죠. 사실 고대 현자들은 오래전부터 명상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지금 양자장이라는 용어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수행자들이 명상 속에서 이 양자장을 우주 지성, 하나의 의식, 신성, 초의식, 상위자 여러 이름으로 부르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장이 내 삶의 행운을 만드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정보장은 장기를 두듯이 전체 판을 보고 장기들을 움직이고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몇 칸만 보이지만 이 정보장은 전체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 사과의 예를 들어보죠. 이 여자분이 사과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움직여져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사과를 준비하는 사람, 그 건물을 발견하고 들어가는 사람, 2개를 짚어야 되고
정확히 그것을 이 여자분에게 건네줘야 되고 이 4개의 조각이 정보장 안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진 거예요. 각자 그냥 그러고 싶어서 움직였다라고 느끼지만 정보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조각을 배치하고 신호를 준 것이죠. 그래서 사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누구는 혹은 어떤 것은 우연처럼 쉽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내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보장 안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한 번 연결된 입자 2개는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도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변합니다.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실험으로 확인된 현상이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조차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던 부분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서로서로 내면의 상태를 통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품은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친구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파동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사과 얘기에 심플하게 대입해보면 만약 이 여성분이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삶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면 상태였으면 어땠을까요? 혹은 그 사과를 가져다 준 분에게 미움이나 화가 있고 비난의 상태였다면 그 사과를 가져다 주는 분도 모르게 불편한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양자 얽힘에 의해서 그분도 사과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런 행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늘 그래서 우리는 내 관계를 잘 정립하고 내면의 상태를 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용해서 행운을 만들어 볼까요? 4단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를 분명하게 주십시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처럼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신호를 보내는 게 정보장 입장에서는 훨씬 명확하게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둘째, 경로를 계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가져다 줄지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정보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로로 가져다 줄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우리가 뚝 떨어진 섬이 아니라 이 정보장 안에 접속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주가 그물망을 움직여서 필요한 사람, 사건,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시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늘 평상시에 내 내면의 상태를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한번 행운을 만드는 명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아 주십시오. 원하는 것을 긍정형으로 우주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의 말투로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시각화합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이 우주의 매트릭스 안에서 상황과 사건이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과 연결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세 번째, 감정적 저항이 올라온다면 알아차리시고 흘려보냅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댓글에 나는 우주를 움직여 운을 만들어낸다 라고 적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 공유로 응원해 주십시오. 우연 같은 행운이 일어나시면 댓글에 많이 알려주세요. 힘이 되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연금술사 문쌤이었습니다.